자, 75쪽. 자, 75쪽의 내용 정리하는데, 자, 용언이잖아요. 용언 동사 형용사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동사 형용사에 대한 이야기가 저기 시험에 워낙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2시간에 걸쳐서 정리를 할 거예요. 자, 이번 시간에는 그 동사하고 형용사에 대한 거하고, 그러니까 품사적인 어떤 의미 차이, 이거랑, 그 다음에 본용언, 보조용언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용언의 활용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동사와 형용사를 이제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일단은 의미상 나누는 게 가장 좋다고 했죠. 그래서 동작이나 과정을 나타내면 동사고,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면 형용사인 거죠. 근데 이렇게 나누기 애매한 경우도 생겨요, 나중에. 그때는 이런 문법적인 어떤 기준을 적용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야 될 텐데, 자, 일단은 현재 시제 선어말음이 니은이나 느는 동사에서만 결합이 가능하다. 형용사에서는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의도나 목적을 나타내는 어미인 뭐뭐 하려, 뭐뭐 하러, 뭐 이런 어미와도 동사는 결합이 가능하지만 형용사는 결합이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교과서에서 나오는 거는 이거죠. 명령이나 청유형이 동사는 가능하지만 형용사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거 잠깐 보시면 요것도 조심하세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예시예요. 그래서 행복해라, 건강해라 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인 겁니다. 그죠? 형용사이기 때문에 명령이나 청유 불가능한 거예요. 자, 이거를 기원형으로 바꾸는 걸 권장하고 있다고 했죠? 행복하길 바란다, 행복하길 빌게, 건강하길 빌게, 이렇게. 자, 그 다음 진행을 나타내는 어미 고, 뭐뭐 하고 있다 할 때 그 고, 그것도 동사는 가능하지만 형용사는 불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약속을 나타내는 뭐뭐 하마라는 어미, 그 다음에 허락을 나타내는 뭐뭐 하려무나라는, 이것도 사실은 명령형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동사는 가능하지만 형용사는 불가능하다, 결합이. 자, 그거에 대한 예시들이 있어요. 요 예시들 한번 쭉 써보고, 아,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본용어하고 보조용언인데, 일단 본용어는 그 문장 뒤에서 자립성도 가지고 있고, 실제적 의미를 담당하고요. 그 다음에 혼자서 있어도 그냥 서술의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먹다만 있어도, 여기서 앞이 본용어이라고 했죠? 먹다만 있어도 서술어의 기능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보다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 보다는 우리가 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죠? 눈으로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보면은, 근데 시도의 의미잖아요. 먹어보다라는. 이럴 때는 본용어는 그래서 혼자 가능하지만 보조용어는 혼자서 서술 기능을 담당할 수 없다는 거 좀 더 이어서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보조용어는 본용어는 뒤에 붙어서 의미를 보충해주는 기능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용어는 어간에 연결어미 이런 것들이 붙어서 보조용어는 이렇게 뒤에 연결시키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간혹. 본용어는 어간에 명사형 어미로 바꾸는, 음이나 기죠. 명사형 어미는 음이나 기 붙은 다음에 보조사 붙고 그 뒤에 보조용어를 붙이는 경우. 그래서 춥기, 명사형 어미 붙었죠? 그 다음에 보조사 도가 붙어있고 뒤에 보조용어이 붙어있는 춥기도 하다 같은 유형도 있어요. 자, 가려라 한번 볼게요. 보조 동사는 정말 많죠. 피동이나 사동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진행을 나타내는 뭐뭐 해오다, 지금까지 뭐뭐 해왔다, 뭐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종결, 뭐뭐 해버리다, 뭐뭐 하고 말다, 이런 거. 봉사는 뭐뭐 해주다, 이렇게 주는 거 있잖아요. 뭐뭐 해주다, 뭐뭐 해드리다,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보이는 뭐뭐 해두다, 놓아두다 할 때 그 두다예요. 그 다음에 부정은 뭐 하지 말다, 하지 않다, 이거예요. 자, 시행은 뭐뭐 해보다, 여기 시도, 여기에서 이 보다가 이 보다죠. 자, 그 다음에 뭐뭐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시인 뭐뭐 하기는 하다. 여기서 여기 띄어써야 됩니다. 이거 다 보면은 본용어하고 보조용어는 일단은 띄어쓰는 게 원칙이에요. 띄어쓰기에 관련된 것도 나중에 우리가 한글 맞춤법 공부할 때 다시 한번 요거 얘기할 거예요. 띄어쓰기에 관련된 거. 그 보조용어하고 본용어는 일단은 띄어쓰는 게 원칙입니다. 자, 보조 형용사 보세요. 뭐뭐 하고 싶다. 그 다음에 뭐뭐 하지 않다. 지 않다가 아까 전에 있었죠? 그렇잖아요. 보조 동사에도 지 않다가 있고 보조 형용사에도 지 않다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않다는 도대체 품사가 뭐냐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요거 쓰는 거예요. 이따가 보자. 그 다음에 뭐뭐 해 있다. 뭐 상태를 나타내는 거. 그 다음에 뭐뭐 하기는 하다. 하기는 하다 또 있죠. 여기 동사에도 있고 형용사에도 있어요. 그 다음에 추측 뭐뭐인가 싶다. 뭐뭐인가 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뭐 이런 게 있는데,
자, 여기에 또 문제가 되는 게 이 보조 용언의 품사가 도대체 그럼 어떻게 구분하냐? 일단 가장 그 첫 번째 원칙은 본 용언의 품사하고 똑같다. 이게 원칙이에요. 본 용언의 품사하고 똑같은데 아닌 경우도 있어요. 동사하고 형용사의 분류 기준을 적용해 봐도 돼요. 여기 적용 기준들이 있었잖아요. 이걸 적용해 봐도 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보든지.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 십자 같은 경우에는 앞에 형용사가 붙는 경우도 있고요. 동사가 붙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십자는 무조건 형용사예요.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린 거죠. 근데 그 이외의 거, 여기 똑같이 기는 하다 하지만 앞에가 본용언이 동사면은 뒤에 있는 거는 동사인 거고요. 여기 앞에 있는 게 형용사라면 형용사인 거예요. 뒤에가. 이해되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있었죠? 아까 전에? 지안타도 마찬가지죠? 그죠? 이 앞에 있는 게 동사면 뒤에 있는 것도 동사인 거고요. 앞에 있는 게 형용사면 뒤에 있는 것도 형용사인 거예요. 알겠죠? 됐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서 무조건 형용사, 무조건 동사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몇 가지만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주면 되는데 그 이외에는 이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그 보조 용언의 품사를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될 겁니다. 파악하면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죠.